최근의 경기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현실은 중국 축구에서 폭력적인 플레이를 조장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중국 축구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 특히 한국의 스타 선수 손흥민에게 위험을 초래합니다. 손흥민을 향한 이러한 목표 지정은 건강하지 못한 경기 전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 환경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경쟁 정신이 모든 선수들의 존중과 안전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신경전에 절대로 말리지 말아야 할 클린스만호다. 말리지 않으려면 선제골과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2차전 중국전을 치르기 위해 결전지는 선전에 입성했다. 중국 남부 도시 중 광저우 다음으로 큰 대도시고 홍콩과도 가까워 개방의 이미지로 잘 알려진 선전이다. 대표팀 입성에서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 중국 팬들이 대거 환영 인사를 나왔지만 경기장에서는 180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가 살아서 선전으로 복귀한 중국이다. 지난 16일 태국 원정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돌아왔다. 최근 태국의 고전을 면치 못했던 상황에서 승리라 더 그렇다. 내용으로 보면 압도적인 경기는 아니었다. 볼 점유율 38%, 마이너스 62%, 슈팅수 8대17, 유효 슈팅 2대4, 코너킥 5대7, 패스 횟수 304에 514 등 주요 공격 지표에서 밀렸다. 하지만 중국은 거친 경기력으로 파울과 경고를 감수하면서도 승리했다. 파울 수는 17대5, 경고 4대0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플랫3, 3백, 수비의 중심 장린펑, 상하이 하이강은 전반 19분 만에 경고를 수집했다. 태국의 체격이 다소 작은 것은 활용해 압박하다 상대에게 파울을 범했다. 장린펑은 과거 ACL에서도 전북 현대, FC 서울전에 등장해 팔꿈치를 사용해 파울을 일삼았다. 도전적인 수비수라 스피드가 좋은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황희찬, 불버햄턴, 이나 왕성하게 공간을 창출하고 이동하는 이재성, 마인츠 05,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 적절히 기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팽팽하면 벤치에서도 신경전을 마다치 않는다. 태국전에서 2대1로 앞서가던 후반 40분 12가 붙자 벤치에 있던 후보 골키퍼 왕달레이, 산둥 타이산, 이 말싸움을 걸다 경고를 받았다. 확실한 제압을 해준다면 문제가 될 경기는 아니다. 2019년 1월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아시안컵 본선에서도 전반 12분 만에 황의조, 노리치시티가 페널티킥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볼을 잡고 수비수를 제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져 페널티킥을 얻어 경기를 쉽게 풀어갔다. 물론 편한 경기는 아니었다. 황의조는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의 거친 동작에 목에 상처가 가 피를 흘리며 경기를 뛰었다. 그래도 골대를 강타하는 슈팅을 보여주는 등 능력껏 경기했다. 후반 6분 손흥민의 코너킥을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흥미롭게도 김민재는 2019년 12월 부산에서 열렸던 동아시아 축구연맹 GAFF E-1 챔피언십에서도 전반 13분 골망을 가르며 1대0 승리에 일조했다. 전반 12분 만에 골이었다. 주세종, 대전 하나시티즌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머리로 해결했다. 지난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던 E-1 챔피언십은 주천재의 자책골에 권창훈, 수원 삼성, 조규성, 미트윌란의 득점을 더해 3대0으로 이겼다. 경기 운영만 제대로 하고 밀집 수비를 깨는 인내심을 싱가포르전처럼만 보여주면 기대하는 중국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창사 참사로 불린 2017년 3월 중국 창사에서 0대1로 패했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의 아픔도 냉정하게 갚아줘야 한다. 손흥민과 이순민, 광주FC를 제외한 전원이 국가대표나 ACL 등으로 중국 원정 경험이 있다. 심리 무장을 잘해 중국의 도발에 말려만 들지 않으면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풀어갈 힘을 얻게 된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최근 싱가포르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며 새로운 여정의 완벽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중국입니다. 크리스 감독의 지휘 아래 대표팀은 19일 오전 8시 15분 한국항공 KE827편을 타고 관광지로 유명한 심천으로 출발했습니다. 심천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강력함과 뛰어난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와의 경기를 지켜보았고 후반전에 펼쳐진 놀라운 경기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상대에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한국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하며 5대0으로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각각 하나의 승리를 거두며 순위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16일 태국을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에 이은 강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정확한 전술 변화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랭킹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79위입니다. 태국이 112위, 싱가포르가 155위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분명히 이 그룹에서 가장 강한 팀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오는 두 경기에서 한국에게 패배하더라도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므로 그룹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을 이겨 예선에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경기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11월에는 올해 마지막 국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후 내년 초에는 아시안컵이 열리고 이어서 예선이 계속됩니다. 내년 3월에는 3, 네 번째 경기가 열리며 6월에는 5, 여섯 번째 경기가 열려 최종 예선에 진출할 팀들을 결정합니다. 중국과의 다가오는 경기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부상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승리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경험을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친선 경기에서 황수은 감독은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엄원상 선수가 부상을 입고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제축구의 큰 그림 속에서 선수들의 부상 걱정은 항상 무겁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한다면 그 아쉬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더욱 심각해지는데 그들은 여러 차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거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홈 경기에서 자국 팬들 앞에서 더욱 흥분하여 거친 스타일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중요한 목표이지만 거친 몸싸움과 공정하지 못한 플레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수들은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선수들이 계속해서 거칠게 플레이한다면 상대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지 이 경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 일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간의 마지막 친선 경기에서 황선홍 선수가 상대 팀의 거친 태클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해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억은 모든 팀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곧 있을 한국과 중국 간의 경기에서 승리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광대한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심천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을 불필요한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팀 간의 큰 가치와 랭킹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4만 개의 티켓이 매진된 것은 중국 팬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한편 한국 출신 감독이 이끄는 팀에 대한 한국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판공 감독의 지도 아래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에서 자신들보다 42계단 높은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4대3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피파 랭킹 137위인 말레이시아는 국제 축구 무대에서 그들의 힘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심까지도 물리쳤습니다. 다음 상대인 대만, 랭킹 152위. 과의 경기는 말레이시아에게 연속 승리를 기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강한 상대에게 0대3으로 패배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말레이시아가 계속해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최종 예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8경기 중 최소 4대5승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처음 두 경기에서의 승리는 그들에게 그룹 내에서 2위를 차지하는 데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좋지 않은 출발을 했습니다. 피파 랭킹 145위인 그들은 이라크에게 1대5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인 필리핀, 랭킹 138위. 과의 경기는 인도네시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팀의 랭킹이 비슷하지만 인도네시아에게는 예선에서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실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게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형편을 개선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2026 월드컵 출전을 위한 두 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